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 조정 길어질까요? 하지만 이걸 믿고 가셔야겠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13,500선을 내어주었어요. 자, 지난주까지는 상승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나스닥과 미국 증시였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위주로 계속 올라왔었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조정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 달 FOMC 회의 때 미국 연준에서는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매파적인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자, 연말까지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뭔가 매크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가운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긴축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 지난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자,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라은행도 50bp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스위스와 노르웨이도 25bp, 50bp 금리 인상했고 튀르키예는 무려 650bp, 즉 6.5%포인트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긴축 의지, 긴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금주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조정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전날 제니 델러 미국 재무장관이죠.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노동시장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니 델런 재무장관의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연내에 있지 않으면요. 올해 연말부터 아니면 내년 1분기 사이에 미국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없으면요 내년 중반까지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는 게 JP모건의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 연준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으로 궁금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트란 TV를 계속 시청하면서 계속 팔로우업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인 게 맞아요. 물론 서비스업 지수는 50을 넘어서 화랑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PMI가 50을 하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발상적으로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조정이 올지 아니면 상반기에 상승세를 지속 이어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들을 챙겨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3.8%가 계속해서 천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3.8%를 찍으려고 하면 3.7%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 역시 70불 초반에서 60불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빠진 모습이고 최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테슬라가 오늘은 하락이 더 심했습니다. 주도주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 상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해 10월 달과 12월 달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미 중장기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지난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51선과 20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마저 자, 이번 달에 일시 정지를 했었죠. 그리고 바야흐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리 선반영해서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죠.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반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나스닥의 경우는 13,000선, 12,600선, 11,500선 자,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쉬었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오면 이평선과 가까워질수록 추매로 대응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끝났고 다음 주에는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물가지수 발표이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수의 발표에 따라서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FOMC는 7월 26일에 있고 자, 현재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74.4%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70% 이상으로서 높은 상황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연내 1차례 정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연준은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의 때도 파월 연준 의장의 역시 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정지를 하든 아니면 실제로 인상이 되든 인상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 다음 달 회의 때 최근의 물가 지수와 경기 상황을 보니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듯이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로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를 하면서 연말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속해서 관련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 이상 하락한 256.6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추세선을 상단과 하단을 그려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갑자기 크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N자형 패턴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상단 추세선을 닿지 않고 지금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현재 250불에서 300불 사이의 가격대는요. 테슬라의 매매가 집중되었던 구간입니다. 지난해 8, 9월 달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지난해 8, 9월 달과 2, 3월 달을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력하게 대치되었던 그런 행보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활발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욕구도 많아지고요. 본전이 왔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겨야지만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도세가 이기면 245불을 뚫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매수세가 이기면은 한 300불을 목표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에서 571선을 테슬라가 뚫어내고 그 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 이평선의 가격이 지금 245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 라인으로 삼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추매를 이어갈 필요도 있겠고요. 만약에 245불이 깨지고 강력하게 깨져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210불 정도가 되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급락이 있더라도 210불 이하로는 이제 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술적 분석이고 저의 뇌피셜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 구독자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매수세가 이기려면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금일 한 3시간 전에 올린 숫자를 보면은 탐탁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2분기 인도량이 44만 8천 대인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4만 1천 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숫자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도 9만 대까지도 전에 나왔었는데 8만 6천 대로 내려왔고 아무래도 북미 쪽에 7,500대라는 EV 크레딧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북미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년간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2분기 인도량 발표라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급격하게 오른 주가에서 많이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작년 말에 테슬라 주가가 100일불까지 엄청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이런 것을 경험한 투자자라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상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테슬라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6월 중순까지 207, 80불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죠. 이 기간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기도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지만 의미 있는 수익을 달성하려면요, 역시 장기 투자가 중요해요. 정말 내 은퇴 자산을 만들겠다, 아니면 향후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장기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레전드 투자자죠, 론바론 캠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이 론바론 회장님의 말을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론바론이 운영하고 있는 론바론 캐피탈은 2014년에 테슬라를 3억 8천만 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돈으로 약 5천억이 좀 넘는 돈이겠죠. 현재는 이 3억 8천만 불이요, 4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10배, 11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뭐 5조 원이 넘는 돈이 된 거죠. 뭐 5천억이 5조 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의미 있는 자산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께서는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2025년에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에 갈 것이고 2030년까지 최소 1,5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인터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현재 이분이 운용하는 롬바론 캐피탈은 176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가격으로 45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5조 원이 넘는 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50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본인께서는 좀 청렴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객들이 먼저 테슬라 주식을 팔고 먼저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고객들의 매매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향후 10년간 테슬라 주가가 3배에서 5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계속 개방을 하면서 GM, 포드, 그리고 리비안마저 테슬라 슈퍼차저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NACS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미국과 전 세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이 기술의 개방은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의 걱정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에서 가장 큰 걱정 요인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행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충 시 얼마까지 주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죠. 자, 우리나라 땅은 작지만 뭐 미국과 유럽 이런 대륙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거리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충전 인프라라고 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언제든지 연료를 보충할 수 있어야지 전기차를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뭐 3만 불 이하도 나오고 있죠.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차량 구입 비용은 4만 8천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3 가격이요.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평균 3만 3천 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을 구입했을 때 놀라운 가치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롬바론 형님께서는요. 자, 500만 주 보유하고 있는데 자, 판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10년 동안 5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면 당연히 팔지 않겠죠. 아무튼 롬바론님께서는 2025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는 테슬라의 가격대이지만 향후 4년을 생각한다면 조정이 오면 당연히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500달러를 내년에 찍을 수도 있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다양한 사이버 트럭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뭐 백미러라든지 사이드 미러라든지 와이퍼라든지 이제 완전히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완성형 모델은 디자인은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오더 페이지에도요. You cannot edit design at this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의 주문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일만 남은 것이죠. 자, 1분기 실적 발표 때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 생산 라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을 했었어요. 자, 사람들이 일일이 지금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거는 프로토타입 생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치수를 재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동시에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 라인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1분기 때 제공된 사진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때 제공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제공된 사진이죠. 그런데 최근에 트위터들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보니까 사이버트럭 생산 비디오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생산 래프업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사이버트럭 차체가 보이죠? 지금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대량 양상 체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공정은 바디 인 화이트라고 해서 차체 조립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없고 여기 로봇 팔들이 있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이버트럭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팔레트들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사이버라고 적혀 있죠. 사이버트럭용
부품 운송 팔레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팔레트에 직접 사이버트럭의 이 스테인리스 차체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드론 사진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어제 아침 사진이에요. 9,000톤급 기가프레스 2대가 이렇게 발견된 모습입니다. 사이버트럭 생산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많은 기관 투자가들 월가에서는 사이버트럭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는 눈치입니다. 사이버트럭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자는 디자인이 너무 튀기 때문에 픽업 트럭 시장과 맞지 않다. 외계인을 위한 차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있어요. 포드의 짐 팔리 CEO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뭐 F250 그러니까 전통적인 픽업 트럭 차량의 디자인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그러한 상식을 깨고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이자 선도하는 디자인을 계속 뽐내고 있죠. 이미 150만 대 이상의 초도 오더를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미국적인 차량, 그러니까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에 따르면 가장 미국적인 차량은 테슬라의 4개 모델이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가장 애국심에 호소한다면 테슬라가 1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픽업 트럭은요, 가장 아메리칸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메리칸 마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차가 지금 테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이 시너지를 합하면 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역시나 뭔가 힘을 강조를 하겠죠. 강인함이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은요 라켓 스틸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 기술이 스페이스 X의 기술에서 따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픽업 트럭은 강인함이 중요한 요소인데 디자인은 아이언맨 디자인에다가 차체마저 로켓의 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픽업 트럭이 갖추어야 될 것은 저는 정말 강력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메리칸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상당한 판매량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요, 다른 모델들과 겹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모델 Y가 출시했을 때는 이게 SUV이기 때문에 모델 X의 시장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델 Y 런칭 이후에 테슬라의 실적은 급상승했고 주가 역시 급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사이버 트럭은요, 다른 모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순전히 시장을 온전히 넓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겹치는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런칭이 되면 SNS 상에 큰 화제가 될 거예요. 자, 이는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에게도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모델 Y가 출시했을 때도 모델 S나 모델 X나 모델 3에도 광고 효과를 주기도 했어요. 모델 Y 사러 갔다가 비싸다고 여긴 사람은 모델 3를 사게 되고 모델 Y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모델 X를 샀겠죠. 그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트럭은 가장 미국적인 차가 될 것이고 테슬라의 다른 모델과 캐니벌라이제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판매 때문에 모델 Y가 덜 팔린다든지 모델 3가 덜 팔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겹치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이. 하지만 모델 Y는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 X랑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트럭의 발표는요, 모델 3와 모델 Y 판매에 크나큰 광고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 사러 갔다가 너무 차체가 커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모델 3, 모델 Y를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월간의 일을 모릅니다. 자, 2020년에 모델 Y가 런칭이 됐을 때 2020년에 테슬라의 볼륨 그로스, 그러니까 인도량 상승량은 전년 대비 36%였는데요.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에는 87%라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2020년 대비. 자, 어마무시한 효과였죠. 모델 Y의 런칭이. 사이버 트럭 런칭에 대해서 월가에서는요. 자, 올해 런칭이 돼도 2023년에. 하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게 사이버 트럭입니다. 하지만 월가는 전년 대비 27%밖에 인도량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7%, 27% 정말 큰 차이죠. 캐리블레의 경우는 2024년에 테슬라 전체 인도량이 50%가 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전드 투자자 말 믿고요. 한번 조정이 오면 추매를 하자고요. 자, 추매 시점 잡기가 어렵다. 비중 조절 잡기가 힘들다. 그 시점을.
자, 테슬라 장기 투자가 어려우시면 꼭 한번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MDD는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7,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억이 2,500까지도 쪼그라들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 투자입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 이런 폭락 리스크를 피하면서 테슬라 장기 집중 투자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달 한 5월 18일 경이었죠. 160에서 173불대에 테슬라에 집중 진입을 했었고요. 최근에 약 264불 이상에서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오면서 테슬라 비중을 일부 감소시키기로 했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254불까지도 내려왔으니까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매수 급소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자,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폭락을 피하고 상승의 과실을 많이 따먹고 있는 저희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식 투자 걱정 없이 행복 투자 중에 있어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이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도 꼭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